안녕하세요. 14장 2절 구조체의 멤버로 문자열 저장하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체로 문자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멤버로 갖는 구조체, 그리고 포인터를 멤버로 갖는 구조체, 그리고 문자를 동적 메모리로 저장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멤버로 갖는 구조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멤버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멤버 모두 다 두 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str1이라는 배열이 20개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 캐릭터형 str2 배열이 20개의 배열로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체 이름은 struct sdata라는 이름이고, 타입 diff에 의해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포인터형은 pdata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제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애를 만들어서 데이터 1 변수와 데이터 2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1 변수는 구조체 배열 40바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데이터 2라는 애도 40바이트를 이와 같이 가지고 있겠지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보시면 데이터 1이라는 애와 데이터 2라는 애가 이와 같이 str1이라는 배열을 얼마 가지고 있어요? 0부터 19까지 몇 개? 20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 얘도 20개, 얘도 20개, 20개 해서 데이터 1, 데이터 2 변수, 무슨 변수? 스트럭처형 변수가 배열 두 개씩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문자열은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문자열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 배열로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하게 되면 널 문자 포함해서 문자열들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1에는 A, B, C를 2배열에 저장을 할 것이고, A, B, C 대문자는 2배열에, D, F 2배열에, D, F 대문자는 2배열에 각각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초기값까지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1의 str1의 배열에는 A 소문자, B, C 소문자까지 저장이 되고 널 문자까지 이와 같이 저장이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저장된다 그랬죠? 네,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얼마 값으로? 0으로. 자, 0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 문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str2에도 마찬가지죠. A, B, C 대문자 저장돼 있고 널 문자까지 이와 같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2에도 마찬가지죠. 배열이 이와 같이 20개씩 만들어져 있다면 DEF 소문자, DEF 대문자로 각각 널 문자까지 초기화가 돼 있을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지역 변수 배열은 한 값이라도 초기화를 하면 나머지는 0 값들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데이터 1과 데이터 2라는 스트럭처형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문자열들을 배열에 초기화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출력하라. 누구를? 문자열 두 개를 출력하라. str1, str2. 자, 데이터 1의 str1과 데이터 1의 str2가 누구를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이 str1과 str2는 이 배열들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자, 뭐 그림으로 다시 보면 str 데이터 1의 str1은 이 배열 20개의 시작 주소인 이곳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될 것이고, 데이터 1의 str2는 문자열 이곳 대문자 ABC가 시작하는, 당연히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ABC가 시작하는 시작 주소가 돼서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들을 알려주면 문자열을 자동적으로 널 문자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2의 str1과 str2는 각각 누가? 네, DEF와 대문자 DEF가 각각 출력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입력을 새로 받습니다.
게데스라는 애는 어떤 함수죠? 네,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인데 여기에는 뭐를 명시하도록 전달하도록 돼 있죠? 네, 입력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 그렇죠? 입력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 그런데 str1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데이터1 str1이라는 것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정확하네요. 메모리의 시작 주소. 데이터1의 str2 입력받고자 하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 자, 그렇다 보니까 게데스 함수에 의해서 str1과 str2 이 시작 주소를 줬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받으면 여기서부터 쭉 입력을 할 거고 여기 시작 주소를 주고 입력받으면 여기서부터 쭉 입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의로 1, 2, 3을 입력했다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etS에서는 4부터 7까지 입력했다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후에 시작 주소를 알려주면 문자열들을 출력해 주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메모리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열들을 입력받을 수 있겠죠. 물론 20개씩을 만들어 놨다면 20자 이하씩을 문자를 입력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구조체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형 변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배열 변수에 저장하는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용하고 타입디프 이름은 다 똑같은데 조금 전에는 여기가 배열로 만들어져 있었죠. 두 개가. 그런데 지금은 포인터형 변수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각각 변수 몇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문자를 초기화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배열에 이 내용들이 정확히 한자 한자 저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장될까요? 예, 맞습니다. 포인터에 이와 같이 문자를 초기화하면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이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이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림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오타 데이터 1입니다. 자, 데이터 1의 str1과 str2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포인터 변수는 ABC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420024라면 그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대문자 ABC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420F7C라면 이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2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2에도 이와 같은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라는 스트럭처형 변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인 ABC 소문자와 대문자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DF 소문자와 대문자의 시작 주소를 각각 저장하게 된다.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해 주세요. 문자열을 출력해 주세요. 각각 어떻게 데이터 1의 str1, 데이터 1의 str2는 각각 이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저장하고 있으니까 문자를 출력하라고 해서 시작 주소를 알려줬으니까 정확하게 널 문자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DEF들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게데스 입력받아라. 문자열들 입력받아라.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자열들의 입력받으라는데 여기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려주긴 알려줬어요. 누구의 메모리 시작 주소요? 데이터 1.str1은 이 메모리 ABC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를 얘는 대문자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를 알려줬죠. 근데 뭐가 잘못됐죠? 네. 얘네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리터럴들이죠. 얘네들의 메모리는 변경될 수 없는 메모리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str1과 str2에는 이 리터럴이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인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모리 주소를 잘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상수 메모리가 돼서 여기다가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자열들이 저장되어 있는 얘네들을 리터럴들이라고 하죠. 리터럴이 저장되어 있는 이 메모리는 상수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str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입력받아라 문자를. 그러나 여기는 변경할 수가 없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 입력받은 문자들을 이런 곳에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포인터형 변수 두 개, str1과 str2 포인터형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고, 똑같이 초기화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네, 조금 전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다 데이터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선 문자열들 출력해 주세요. 출력하면 누가 출력이 되겠어요? 당연히 문자열 ABC, 대문자 ABC가 각각 출력이 될 것이고, DEF, 대문자 DEF가 각각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memset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겠어요? 메모리를 세트시키겠다. 근데 템프의 시작 주소를 주고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몇 바이트를? 캐릭터 곱하기 100. 100바이트를 0으로 초기화하겠다. 템프 배열이 100바이트니까 모두 다 0으로 초기화가 돼 있겠네요. 그리고 게데스에 의해서 템프는 문자의 시작 주소를 입력받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템프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했네요. 그럼 이곳에 문자열들 저장해 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 1, 2, 3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문자열들은 템프의 시작 주소부터 1, 2, 3 널 문자까지 저장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strlen으로 문자열의 길이를 셉니다. 1, 2, 3을 입력했으니까 몇 개? 3개. 그리고 플러스 1 하면 몇 개겠어요? 네, 4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에멀란 동적 메모리 생성하겠다. 몇 바이트를? 4바이트를 동적 메모리로 생성하겠다. 여기 플러스 1 한 것은 널 문자까지 저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여튼 지금 현재 몇 바이트?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동적 메모리로 잡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누구한테 저장을 했어요? 네, 데이터 1의 str1. 데이터 1의 str1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죠. 당연히 4바이트의 시작 주소를 저장했네요. 그리고 strcpy라는 문자열 카피 함수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다가 조금 전에 템프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 템프가 누구예요? 1, 2, 3을 아까 입력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널 문자까지 해서 1, 2, 3의 1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1, 2, 3 문자열의 시작 주소. 그렇다면 문자열 카피해 주세요. 어디다가? 동적 메모리에다가 4바이트 만들어 놓은 동적 메모리에다가 어떤 내용을? 템프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림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1.str1이 이 상수 메모리 ABC 문자열을, 그리고 str2가 대문자 ABC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 주소들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방금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우선 시작 주소를 몇 바이트? 4바이트의 동적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렇죠?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했죠. 그 다음에 템프에 있는 문자를 카피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모리를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하고 같은데요. 해볼까요? 템프를 0으로 100바이트 초기화하고 템프에 문자를 입력받은 후에 그 문자열의 개수만큼 동적 메모리를 잡고, 플러스 1 한 것은 문자열 개수 플러스 1 널 문자까지 저장하기 위해서 동적 메모리를 그 개수만큼 확보한 후에 그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str2 데이터 1의 str2에 저장한 다음에 그 동적 메모리에다가 템프 문자열을 복사하죠. 이런 코드들은 너무나 문자열들을 저장하는데,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열들은 대부분 입력받고자 할 때 그 문자열의 개수를 알 수가 없죠. 어떨 때는 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열자가, 어쩔 때는 백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와 같이 동적 메모리로 그때그때 문자열의 개수를 세서 정확하게 문자열 개수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방법은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그림으로 보시면 원래는 대문자 ABC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동적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내자 입력했다면 이와 같이 동적 메모리에 4, 5, 6, 7을 입력했다면 그 내용을 카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템프에다가 4부터 7까지를 입력 받았다가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data1.s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죠. 그 문자를 카피를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출력을 하고 나면 당연히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들이죠. 얘네들이. 근데 얘는 동적 메모리 1, 2, 3의 시작 주소. 얘는 4, 5, 6, 7의 시작 주소니까 문자열들을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문자열들을 많이 입력을 한다 하면 똑같은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자열들이 여러 개 입력받는다면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수 하나로 만들면 문자열 입력할 때마다 그 함수로 호출하면 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로. 그래서 조금 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str1과 str2라는 포인터형, 캐릭터형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두 개씩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의 변수들이죠.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그리고 문자열들 출력한 후에 여기 보시면 str1, str1 죄송합니다. str1과 str2에 각각 input st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얘가 리턴하는 값을 저장해요. 그럼 얘는 뭘 리턴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데이터 1.str1이 캐릭터형 포인터 배수이기 때문에 얘가 리턴하는 게 누구겠어요?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문자열의 시작 주소. 얘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str2가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내용을 한다 그랬죠? 얘는 문자를 입력받은 후에 동적 메모리를 만들고 그 동적 메모리에 문자를 카피한 후에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str1이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 문자의 시작 주소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는 인자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return이 문자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캐릭터형 포인터이고 input str의 인자는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선 템프라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getS에 의해서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이 몇 개인지를 먼저 세죠. 세자 입력했다면 3개, 널 문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4개의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보하고 그의 문자열의 동적 메모리 시작 주소를 str의 포인터 변수에 간단하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 동적 메모리에다가 입력받은 문자를 카피하고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게 되네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다면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str1에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str2에 각각 입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출력을 하면 동적 메모리에 있는 문자열들이 모두 다 출력이 되겠습니다. 앞 예제하고 똑같은데 함수로 만든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응용해 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랜덤으로 문자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내용까지 결합을 해서 랜덤으로 문자를 생성시키는 사용자 함수에 관련된 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스가 길기 때문에 어,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썼던 스트럭처와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truct sdata라는 스트럭처는 타입 디프를 했는데
데이터라는 이름과 포인터형 pData라는 이름으로 타입 diff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문자를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형 변수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캐릭터형 포인터 스몰 str, large str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스트럭처는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문자열을 랜덤으로 소문자를 발생시켜서 소문자로 랜덤의 문자열을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대문자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애들을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개까지 만들려면 적어도 문자열들, 스몰 문자열들, 마지노 문자열들 각각 10개씩 저장하려면 이와 같은 스트럭처형 변수가 몇 개 있어야겠어요. 10개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쉽게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데이터형 DAR이라는 배열 몇 개 만들었어요. 10개 만들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스트럭처형 배열이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데 i는 0부터 9까지 10번 돌리죠. 그동안에 DAR i는 누구예요? 얘가 누구죠? 스트럭처형입니다. 그리고 점 스몰 str은 누구예요? 얘가 제로라면 0번째 스트럭처형 스몰 str은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라지 str도 마찬가지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얘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리턴한 주소를 저장한다 보니까 얘가 리턴하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겠죠. 문자열들의 시작 주소들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이게 10번 도는 동안에 이곳에다 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겠어요? 당연히 소문자를 문자열을 랜덤으로 동적 메모리에 저장을 한 후에 리턴한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되고 얘는 대문자를 랜덤으로 발생시킨 후에 동적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동적 메모리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 동적 메모리들의 시작 주소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rland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strland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수를 받고 또 하나는 정수를 받고 이렇게 두 개의 정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strland를 보시면 이와 같이 int형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타입이고 하나는 n이 되겠습니다. 얘는 랜덤으로 발생시킬 문자의 열의 개수를 의미하고 얘는 문자열의 대문자를 발생시킬 것인지 소문자를 발생시킬 것인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strland라는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문자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대문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리고 다른 문자열이 없다면 너를 리턴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타입이 1이냐 그러면 먼저 템프라는 곳에 소문자를 발생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알파랜드 스몰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보시면 소문자를 발생시켜서 리턴하고 알파랜드 라지라는 애가 대문자를 랜덤으로 발생시켜서 리턴하는 애입니다. 여튼 내가 타입을 1로 입력을 했다면 이 문장이 2로 입력했다면 이 문장이 돌 거니까 템프에는 대문자나 소문자가 랜덤으로 저장이 돼 있겠죠. 단 몇 개까지 n개까지 여기 보시면 포문이 n까지 돌죠. 포문이 n까지 돌리니까 n개까지 랜덤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를 잡는데 몇 바이트를 잡아요? 템프의 문자열의 개수만큼 널 문자 포함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한 개 더. 그래서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동적 메모리에다가 누구를 방금 랜덤으로 발생된 문자를 저장한 다음에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리턴합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죠. 그렇다면 소문자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거나 대문자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해가지고 문자열들을 이와 같이 출력을 했더니 10개의 소문자와 대문자의 랜덤 문자열들이 출력되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코드는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는데 DARR이 배열의 시작 주소죠. 데이터 배열의 1차원 시작 주소 플러스 I 할 때마다 몇 바이트씩 건너뛰겠어요. 당연히 데이터형 바이트씩 건너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소가 되겠죠. 주소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화살표 연산자로 멤버를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데이터 DAR 10개를 만든 후에 몇 개? 데이터형이 10개가 만들어져 있겠죠. DAR이라는 것은 이 스트럭처형의 시작 주소, 바로 배열의 시작 주소인 여기가 되겠죠. 이 시작 주소로 플러스 1 하게 되면 데이터형 1차원 주소의 의미니까 얼마만큼씩 건너뛰겠어요. 그 다음 데이터의 주소인 DAR1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플러스 2 하면 그 다음 주소가 되겠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소로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연산자를 써서 small str, 화살표 연산자를 써서 large str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DARR 플러스 1에 화살표 연산자를 써서 small str, large str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구조체 했었죠? 그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다 결합을 시켜서 간단하게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삭제하고 출력하고 정렬하는 이와 같은 메뉴를 갖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등록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전화번호부를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이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삭제하겠다는 소리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으면 삭제하겠다라는 의미고, 출력하겠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입력된 전화번호가 있다면 모든 전화번호를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정렬은 사람의 이름의 순서대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번 우리 그 앞장에서 문자열 랜덤으로 입력받아서 문자열에 저장하고 싶은 개수만큼을 문자열 등록, 삭제, 출력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조금 응용해서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스가 좀 길어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체 이름은 struct person이라는 애인데, 얘는 멤버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포인터 네임, 폰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포인터 폰, 그리고 인트형 나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트형 age, 이렇게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입 D 프로 person, 포인터형을 pperson이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메뉴는 당연히 이 내용을 출력을 해줄 것이고, input str은 조금 전에 우리가 랜덤으로, 랜덤이 아니라 그 내가 입력받은 문자열들을 동적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리턴하는 그 내용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메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은 메뉴에 따라서 1을 입력하면 입력하는 기능, 2를 입력하면 삭제하는 기능, 3을 입력하면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내용을 출력하는 내용, 그리고 4를 입력하면 정렬하는 내용, 5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최대한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면 100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 P퍼슨이 누구죠? 네, 조금 전에 스트럭처형, 여기 보시면 스트럭처형 포인터형 변수입니다. P퍼슨이라는 애는. 그렇다면 P퍼슨이 이와 같이 100개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는 전화번호를 최대한 100명까지 100명의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했듯이 S카운트는 전화번호가 한 명씩 등록될 때마다 증가하는 카운트 변수가 될 것이고요. B컨티뉴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풋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전화번호 등록. 우선 2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S카운트는 100개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오리 처리를 했고요. input person이라는 함수가 리턴하는 값을 어디에 person array scount 뿔뿔에 저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첫 번째 scount가 제로라면 제로 번째 person array에 input person이 리턴하는 값을 저장하게 되겠지요. 자, 근데 person array는 무슨 포인터형 변수죠? 보시는 바와 같이 person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리턴하는 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erson형 객체 메모리의 시작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주소, person형 객체 메모리의 시작 주소. 그렇다면 input person이라는 함수의 리턴 타입은 당연히 pperson이 되겠지요. pperson. 자, 그래서 input person이 하는 역할은 한 사람의 동적 메모리를 생성한 후에 그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적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pperson p는 에멀락 몇 바이트만큼 사이즈 오브 퍼슨 메모리만큼 동적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p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뭐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름 입력받고 전화번호 죄송합니다. 이름 입력받고 전화번호 입력받고 나이를 모두 다 입력받은 후에 그 내용을 동적 메모리로 만들어 놓은 퍼슨형 스트럭처형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스트럭처형의 주소를 리턴하게 되겠지요.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name, phone, age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형 메모리의 시작 주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flash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stdin 하게 되면 입력 장치의 버퍼를 비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게데스라든가 뭐 스캔F라든가 이런 뭐 겟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입력 버퍼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입력 버퍼를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pName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name은 뭐예요? 캐릭터형 포인터죠.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여기 있네요. 캐릭터형 포인터. 그래서 input str이 이름을 입력받으면 그 이름의 시작 주소를 pName에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p4는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전화번호가 입력된 내용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은 당연히 동적 메모리 시작 주소를 저장하게 되겠죠. 얘도 동적 메모리 시작 주소를 저장할 것이고 근데 p의 AG는 실제로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인트형 4바이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시작 주소를 주고 정수를 입력받도록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를 입력받으면 그림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방금 만들어 놓은 게 메모리 동적 메모리 퍼슨의 동적 메모리고 지금 P가 누구? 이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메모리는 누구를 의미하냐? 네임을 의미하고 이 메모리는 누구를 의미하냐? phone. 이 메모리는 누구를 의미하냐? 당연히 age를 의미하겠죠. age는 인트형, 얘는 인트형 4바이트. 자, 얘는 인트형 4바이트. 얘는 캐릭터형 4바이트, 얘는 캐릭터형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 010 해가지고 입력하고 30이라고 입력했다면 방금 input str에서 죄송합니다. input person에서 입력받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될 것이고 P는 이 메모리 시작 주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적 메모리는 이와 같이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한마디로 방금 저 메모리를 이 input person이라는 애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하게 되면 바로 P의 주소를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메인에 바로 person array가 저장하는 게 누구? 방금 리턴한 person형 주소, 동적 메모리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리무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입력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삭제하면 될 것이고, 출력하면 될 것이고, 소터,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무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이 두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면 지금 S카운트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2가 되겠죠. 두 명이니까. 그 다음에 퍼슨 어레이 제로와 퍼슨 어레이 1에는 누구의? 이 동적 메모리 퍼슨 메모리의 구조체 메모리의 시작 주소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이때 하나의 어, 구조체를 삭제하겠다. 전화번호를 삭제하겠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가리키고 있었던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바로 퍼슨 구조체의 시작 주소니까 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에 가기 전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무브에 가기 전에는 먼저 배열의 시작 주소, 왜 배열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시작 주소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입력받은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를 S카운트를 넘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S카운트가 리무브 되고 나면 감소되기 때문에 주소를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간단히 보시면요. P퍼슨형 str array 당연히 퍼슨형 2차원 포인터가 되겠죠. 그리고 S카운트는 인트형 포인터 주소를 받게 되겠죠. 자, 삭제하고자 하는 이름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 이름이 홍길동이었다. 그러면 제로부터 S카운트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뒤져라. 그러는데 strcmp 문자를 비교합니다. 누구의 문자열과 str array I name에 있는 문자열, 한마디로 모든 배열에 있는 name의 문자열과 내가 방금 입력받은 문자열의 내용을 비교해 가지고 이름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메모리를 삭제하고, 어떤 메모리를 삭제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str array i가 누구예요? 퍼슨형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바로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자,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 왜? 얘를 지금 인자로 넘겼으니까 바로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름이, 그렇다면 이 퍼슨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슨의 시작 주소를 가져가면 동적 메모리는 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적 메모리 얘를 날려버리면, 이게 동적 메모리가 날아가면 이 두 개의 동적 메모리는 날아가겠습니까? 네, 삭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동적 메모리가 또 동적 메모리들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메모리들을 각각 네임 날려주고 폰 날려주고 그 다음에 내 자체 메모리를 삭제하는 이 내용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메모리 str array i를 알려주면 프리 메모리는 p라는 곳에 저장을 했다가 p의 네임을 프리시키고 p의 폰을 프리시키고 내 메모리를 프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 두 개는 저번에 문자열 등록 삭제할 때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전화번호가 하나 삭제되고 나면 이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 전 거까지 모두 다 그 뒤로 있는 내용을 당기는 내용이 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출력하는 내용은 퍼슨의 어레이를 가져가고 S카운트의 개수를 가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출력하면 되겠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퍼슨의 2차원 포인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S카운트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문자열들과 전화번호와 이름과
나이를 모두 다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rt는 똑같은데요. 단지 누구를 가지고 sort라는 함수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삽입정렬입니다. 누구를 가지고 strcmp 누구를 비교하냐? person array의 name과 person array의 name을 비교하죠. 어때요? 바로 이름끼리를 비교해 가지고 그 이름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적은 놈들을 수합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가장 앞쪽으로 당기는 가장 이름이 빠른 애들을 앞쪽으로 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합함수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합함수를 보시면 내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홍길동과 이도령을 이름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도령이 더 빠르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구조체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구조체를 바꾼다는 소리는 이 구조체의 그 시작 주소들을 얘네들이 저장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person array 제로는 누구를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person array 1은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누구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비교했더니 얘가 이름이 더 작더라. 그럼 누구누구를 바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43001C라는 메모리 시작 주소와 시작과 43002C라는 이 메모리의 내용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바꿀 때는 수합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면 누구를 줘야겠어요? 이 메모리 값을 그대로 날리면 안 되고 이 메모리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를 날린다? 주소를 날리죠. 그래서 이 주소와 이 주소를 주면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와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수합하게 되죠. 항상 수합함수는 지금까지 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메모리의 주소를 인자로 넘겨서 바꿨기 때문에 누구누구 넘어가겠어요? 바로 얘와 얘가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합함수는 person array i와 person array min의 주소들을 그렇죠. 인자로 넘기게 됩니다. 걔가 바로 얘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person의 2차원 포인터, person의 2차원 포인터가 되겠죠. 걔네들을 각각 수합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person array 100개에 몇 개까지 퍼슨형 메모리들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100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